민주당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 지난 3일에 원내대표도 선출이 됐고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의원들에게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당의 발전을 위한 개혁적인 발언 세게 해줘야 된다. 제가 아쉬웠던 것은 당론으로 어렵게 정한 어떤 법안들도 개인적인 이유로 반대해서 추진이 멈춰버리는 이런 사례를 제가 몇 차례 봤기 때문에 그건 정말로 옳지 않다. 새로 당선되신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일은 최대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황선필 부위원장님, 네. 이 말이 일사불란하게 좀 움직여서 개혁 입법 과제를 좀 완수하자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너무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를 좀 제한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 하나는 정책인데요. 이 정책 같은 경우는 과거에 작년이죠. 이재명 대표가 이자 제한법이라고 이제 발의를 했는데 이게 당내에서도 조금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정책이라는 것이 힘을 받지 못하는 것이 있거든요. 정부에서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고 또 정치로 따졌을 때는 이제 특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 현안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일 대우로 딱 맞춰서 힘을 모으지 않으면 사실 여당에서도 대통령실에서도 엄청나게 반대를 할 거기 때문에 저희가 단일 대우를 맞춰놓지 않으면 이게 힘이 흐트러진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물론 당론을 정하기 전에는 치열하게 토론을 하되 치열한 토론 끝에 결론이 만들어지면 우리 단일 대우로 모아서 힘을 모으자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정광재 대변인께서 민주당은 민심 10%밖에 반영 안 한다고 언급을 하셔서 제가 반론권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당원 5, 국민여론 25입니다. 그래서 결국 굳이 따지면 75대 25인데요. 저희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비교했을 때 당원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5대 5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 그럼 반론권 차원에서 여쭤봤고 장현주 변호사님, 국회의장 선거는 근데 조금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지금 원내대표는 단독 선출됐는데 국회의장에서 후보군이 좀 여러 명이 언급되고 있죠. 그렇죠. 일단 6선인 이제 조정식 의원에다가 그리고 이제 추미애 지금 당선인도 지금 출마를 공식적으로 밝혔고요. 또 5선에 정성호 의원까지 있기 때문에 또 우원식 의원까지 한다라고 한다면 4파전이 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특히 이제 당 내에서는 국회의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히 이제 당원들의 요구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얼마 전에 통과가 됐던 이제 최혜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도 국회의장이 이제 상정을 해줄 것이냐 아니냐를 두고 사실 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우려와 또 목소리들 나왔던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국회의장이 중립 의무가 있는 것도 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적도 버려야 하는 것 분명합니다. 이거 온 국민이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렇지만 국회의장이라는 자리가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여야 간에 어떤 그런 논란이 되는 입법이 있을 때는 중재도 하고 때로는 나아가서 국회 수장으로서 그러니까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행정부를 견제할 때는 또 그런 견제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또 고민을 해야 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으로서 특히나 이번 총선에서의 나타난 민심을 받아들여야 하는 22대 국회에서 과연 어떤 분이 국회의장이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의원들께서도 많은 고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봅니다. 예, 의원들이 직접 국회의장 선거에 참여를 하는데 제가 여론조사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위를 했습니다. 40.3% 선호도에서 이런 결과가 있고 그 뒤에 이제 정성호 의원이 따르고 있고요. 이런 여론이 어떻게 작용할지 한번 분석해 주시죠. 저는 이런 여론조사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투표권 없는 일반 국민들에게 차기 국회의장이 누가 됐으면 좋겠느냐라고 묻는 것은 이것은 말 그대로 통계를 이용한 여론몰이, 여론 호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차기 국회의장과 관련된 선호도 조사를 한다면 이번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당선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차기 국회의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차기 의장으로 자꾸 저렇게 내세우는 것은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저런 여론조사는 역대 어느 총선에서도 없었던 여론조사입니다. 이번 22대 이 국회 개원을 앞두고 유일하게 저런 여론조사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정인을 위한 여론몰이 또는 여론 호도용으로 곡해될 수 있는 여론조사는 좀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22대 국회가 열리기 전부터 굉장히 대치 전선이 좀 빠르게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주에 선출된 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다음 주 돌아오는 주에 선출될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떤 협치의 물꼬를 틔워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